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역량인증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황현석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동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현재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1, 2, 3학년 모두 학부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MBTI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어떤 검사에서도 변화 없이 ISFJ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현실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충돌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취미는 공모주 투자, 유튜브를 통한 재테크 지식 쌓기, 네트형 스포츠입니다. 최근에는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금융 어플리케이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금융 어플리케이션과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KB 국민 펜슈머 4기로 활동 중이며 카카오뱅크 고객 자문단에 지원하여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신중하다는 점입니다. 신중한 성격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치게 고민하여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계획을 과정별로 쪼개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 중 단점인 환경과 사람에 대한 느린 적응력은 저의 성실성을 무기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서 적응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는 저를 한 단어로 새싹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느리지만 성실성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새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PPT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업무든 사람이든 도전적이고 위험한 분야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직무 수행 스타일 검사 결과에도 저의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 경영, 사무, 총무 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직무 수행 스타일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짜여진 시스템 세심함을 요구하고 변화가 잦지 않으며 나만의 공간이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잦은 임기응변이 필요한 환경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제가 배웠던 주요 교과목에 대해 간략하게 성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적은 4학기 중 수석 3회, 5등 1회로 학교 생활에서의 성실성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1학년에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1학년 때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웹페이지나 게임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바의 프로그래밍 1 시간에는 주로 웹의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웠고 이를 통해 간이 구글 클론 코딩을 하여 처음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간단한 로그인 구현, 회원가입 페이지, 카카오 API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수업에는 C 언어를 기반으로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덱, 트리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닌 개념 수준에서 끝난 점이 아쉬워서 백준을 통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며 이 아쉬움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머신러닝 기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들에 대해 간략하게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경진대회 시간을 통해 문서 요약 알고리즘인 렉스랭크와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문서 요약에 적용하여 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와 분석하였습니다. 게임 수학 시간에는 유니티에 관련된 다양한 컴포넌트들과 트리거 개념, 쫓아오기 알고리즘, 상속 개념 등에 대해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유니티를 통한 간단한 2D 게임을 제작하는 실습을 거쳐봤습니다.
1학기 때는 웹 프로그래밍의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웠다면 2학기에는 백엔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자바 언어 기초와 JDBC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MVC 패턴, get과 set 메서드, JSP 내장 객체, 포스트 보안 로그인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결과 간이 빼빼로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바앱 2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지 못했던 게시판, 회원가입, 포스트 방식의 로그인, 상품 데이터 관리 등을 구현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는 SQL 질입문에 대해 학습하고 데이터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운 내용을 총괄하여 3시간 안에 소규모 자율 프로젝트로 당근마켓 정지 회원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웹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일정 관리 앱, 로그인 앱 등을 클론 코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일정 관리 앱에는 완료한 일 목록을 추가적으로 구현하고, 로그인 앱 또한 프로바이더 기능을 활용한 로그인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플러터가 2.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이슈인 널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스 코드에 다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 제안을 하였고, 이것이 반영되면서 큰 가산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면서 드라이브 스루형 터치 패널 선택의 최적화를 위한 목적 기반 알고리즘 인자 도출이라는 논문을 작성하였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를 맡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가천대학교 4학년 학부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선배분들과 친해지고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군대를 복무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군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단장, 대대장 표창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경제 관련 자격증인 테셋의 상위 7% 성적으로 S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면서 교내 튜터링 활동을 많이 하였고, 공무주식 분석에 관련된 정보 전달 블로그 글을 많이 작성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교수님 연구 보조를 맡게 되었고, 교내 활동을 참여하면서 저와 함께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교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연구 보조는 계속 진행 중이며 교수님의 근로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비교과 활동 참여와 모니터링단을 통한 학과 의견 제시 및 비교과 의견 제시를 인정받아 혁신인재 장학증서를 총장님께 수여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도 틈틈이 대비하기 위해 KOCU 비교과 특강인 기초 알고리즘을 수강하였고, 현재는 백준 사이트 등급 골드 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당시 저는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는데 지하철을 편도로 2시간을 서서 가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삼아 좌석별 지하철 혼잡도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고, 그 결과 학과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아 장학금을 수상했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용 터치 패널 선택의 최적화를 위한 목적 기반 알고리즘의 인자 도출 논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터치 패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사업자 측면과 고객 측면에서 도출하는 것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 이미지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군대 내에서도 인사개원과 얼마나 친하느냐,
간부님들과 얼마나 친하느냐에 따라 군 내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저는 군 생활 당시 훈련을 받고 일과가 끝나면 정훈장교님 옆에서 근무를 할 때가 많았으며 인사개원, 통신개원이 저희 생활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군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플리케이션 기획안을 제시하여 대대장 표창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단 홈페이지와 사단 홈페이지의 로그인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일부 병사들에게 홈페이지 로그인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대장 표창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자격증인 테셋을 통해 다양한 경제 기초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경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식을 토대로 앞으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주 정보 전달 블로그를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해당 내용은 먼저 투자 권유가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 때문에 파킹 통장에 돈이 많이 놀게 되었는데 이를 불려줄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공모주 투자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공모주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제가 분석한 공모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저의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기초에서 설명을 진행하였으므로 제가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서 요약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렉스랭크와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부분 전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PPT 문서에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준 점에서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결 튜터링 활동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모든 활동은 제가 리더로 맡았고 성결 튜터링 새내기 입금이 활동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우수 성과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튜터링을 받은 학우는 학점 평균 3.1에서 3.8까지 상승하여 제가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넥슨 MCI 22에서 마우스 만지작 1일 강사로 알바를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던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3D 콘텐츠와 메타버스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참여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실제로 19, 20학번 휴학생들의 학과 이수 체계도 결점을 발견하고 재현하였으며 수업 계획서와 전공 교과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총장님께 혁신인재 장학증서를 수여받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도 비교과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코딩 테스트 대비를 위한 알고리즘 대회, 학과, 교과, 과정 개선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초 알고리즘 특강으로 정렬, 그리디, 동적 계획법 등의 개념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백중 골드 4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에 대한 CS 지식과 기업 코딩 테스트 지원을 통해 경험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교수님의 연구 보조했던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에 대한 부분의 연구 보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 진단 점수 추이를 보면 모든 역량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수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적 인성 점수는 주로 튜터링 활동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였고 노력한 결과 점점 역량 점수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1학년 때 교과 수업에서 리더를 맡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리더를 맡을 일들이 많아졌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여 남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의사소통 점수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영역인 외국어 능력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공학 영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사고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 꼭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해당 역량이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방적 탐구 역량이 다소 부족했는데 이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직무 부분에서는 1, 2, 3학년 모두 교수님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서 현장 직무 역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 활동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단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6월 주요 계획은 조기 졸업 신청 및 심사, 그 다음으로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여 학점 4.5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7월에서 8월의 주요 계획은 다양한 기업의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코딩 테스트를 보아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구현까지 개발하여 서비스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의 주요 계획은 초과학점을 신청하고 교내 중간고사 대비 및 교수님 연구 보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의 주요 계획은 알고리즘 실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보완하고 현장 실습 또는 그에 준하는 대외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장기 계획 중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 졸업을 하고 나서는 사피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부동산, 금융,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여 저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이수학점 설계 부분에서는 3학년 2학기 24학점을 듣게 된다면 4학년 1학기에는 6학점만 들으면 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4학년 1학기에는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수강 과목을 설계해 보았는데요.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서 한 과목밖에 듣지 못하는 점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학년 1학기 수강 예정 과목에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이 있는 이유는 해당 과목을 통해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수업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저는 현재 이러한 직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나 증권, 은행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